네. 월 배당과 자산 성장을 네. 동시에 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네. 삼성자산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 여미사님 바로 여미사님, 모시도록 장이 하겠습니다. 시작되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장은 어떻게 플러스로 갑니까? 마이너스로 갑니까?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접속 조금 더 보죠. 역시 마이너스 조금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약보합. 약보합이네요, 약보합. 네. 거의 뭐 지수 변화는 없는데 한 0.5포인트 정도 네. 예, 마이너스로 코스피는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는 뭐 0.06%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보합이네, 보합.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로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45포인트 상승입니다. 네. 역시 어제 코스피도 조금 플러스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플러스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는 에코 형제들? 에코 프로도 그냥 보합세네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다 강보합세. 예, 그렇게 나오고. 네. 포스코도 그렇고요. 예. 포스코 퓨처엠 여기도 그건 플러스로 가네요. 퓨처엠은. 플러스네요. 네. 예. 네, 자, 이제 됐죠? 예. 예.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 이제 약보합 출발해서 상승 반전을 했고요. 지금 2,486포인트, 1.7포인트 올라서 이제 보합권이고,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네요. 420개, 상승은 307개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 그다음 코스닥은 1.69포인트 올라서 0.2%고요. 891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655개, 하락은 640개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방금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고, 잠깐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4.5조 정도인가요? 그 영업 적자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잠깐 지금은 IR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좀 내용을 보니까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톤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좀 될 것 같다. 네. 약간 이제 그런 어제 하이닉스랑 좀 공통된 의견이 일부 나왔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0.2% 정도 반등을 일단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좀 출발이 좋은 기업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명신산업이 이제 테슬라 관련주인데, 거기 뭐 기가 팩토리.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네. 뭐 사실 확답을 한 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겠다. 이제 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대통령이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명신산업 주가가 한 5%. 새만금 같은 데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가 팩토리. 네. 우리도 공장 보내는데 테슬라도 공장 하나 와야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 허브 공장으로. 그러니까. 예. 얼마나 부지도 넓고 좋습니까? 그럼. 네. 수출하기도 평택항 평택항 딱. 예. 완벽하잖아요. 네. 부품 회사 이런 생태계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 또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저밖에 없군요. 네네. 외롭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오늘 이제 두산마켓이 5% 가까이 오르는데, 뭐 어제 이제 건설기계 회사들 실적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오늘 5% 오르고 있고, 기아가 어제 실적 발표했죠. 역시 뭐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내면서 2.7%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LG노텍이 지금 오늘 한 이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약품이 1.6%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상당히 그거 좋은. 좋은 거예요. 네. 우리도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네, 실적이 맞습니다.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고 그게 맞거든. 네. 근데 우린 맨날 거꾸로 가가지고. 맨날 이제 맨날 픽하면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온 걸 그대로 또 반영을. 그거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밖에 한미약품, 뭐 기아 다 잘 나온 기업들인데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인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한미반도체가 한 4% 가까이 빠졌고, 한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주가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한 3.7%인데 이제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이 조금 이제 하향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네. 태양광 이제
동반해서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고 또 중국 소비주죠 FNF가 1.7% 정도 하락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가 마이너스 1.5%, SKI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8%로 2차 전지 소재 쪽은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적 좋은 기업들의 출발은 좋은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낙폭이 좀 지수도 커지네요. 예, 약간 3포인트까지 다시 마이너스 보이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7개인가 왜? 하한가 마진. 서울가스 하한가 오늘이요? 있고 예. 선광도 하한가고. 지금 오늘은 이제 대성홀딩스하고 서울가스 한가인데 예. 세방은 보합이고요. 예. 삼천리가 마이너스 22%. 예,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거 산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팔 수가 없죠. 예? 아니 근데 작전 세력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참. 그냥 그래프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제 너 한 분 만났는데 옛날에 사는 게 있더래. 그냥 예. 한 200만 원어치 있더래.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겠네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이게 잔고증명서 보면 맨 밑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첫날부터 팔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팔렸다는 거야. 예?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기고 하여튼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겠네 이거.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약보합, 그리고 에코프로가 강보합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0.6%.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이제 대부분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LNF는 그래도 한 0.2%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 디어유가 2% 올랐고요. 골프존, 뭐 첨보, 아프리카 TV가 한 1%, JYP 엔터가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위메이드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5% 정도. 네. 그리고 매드팩토가 마이너스 2.4%, 또 통신장비죠. 에스테크가 마이너스 2.6%, KMW가 2%. 그래서 통신장비가 오늘 조금 출발이 오전에 좀 부진하고 바이오 회사들도 뭐 제넥신, 메지온, 뭐 매드팩토 같은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부진한 것 같고요. 또 어제는 이제 반도체가 좋았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네.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사실 코스닥은 굉장히 좀 상승 종목이 크게 지금 보이지 않고 대부분 좀 부진한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엔솔이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화이팅하네요. 네, LG 엔솔이요? 예. 여기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했는데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LG엔솔 근데 또 삼성 SDI는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 이제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에 계속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0억 정도 오전에 팔고 있고 다음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 1,000억 정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좀 코스피 쪽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사고 있는 건 이게 좀 그 아마 그쪽에 들어가신 거 같네요. 지금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럼 아마 이제 그쪽 그 6개 회사 중에 개인 가스. 투자분들이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 지금. 오늘 하한가 풀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지금 500억 사고 있어요. 전기가스. 개인 투자. 그러니까 오늘 개인 매수 절반이 그쪽이에요. 아니 드실 수는 있을 거야. 드실 수도 있고 뭐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택하셔야 되나? 뭐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일단 나보다 한 3배, 4배 비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일단 편해지거든요. 쟤는 4만 원, 5만 원에 샀어. 나 이거 10,000원에 산다고? 일단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 뭐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네. 물론 이제 그런 뭐 마음은? 여기 전기가스에 뭐 여러 기업들이 속해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한 기업이 좀 하한가 풀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추정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하고 화학업종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다만 이제 오늘 운수 장비를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파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닌가.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기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사고 있고 전기전자도 역시 매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모든 섹터를 다 파는 게 아니고 최근에 계속 보면 자동차 반도체는 꾸준하게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그 전기가스 업종을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하면서 어쨌든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는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좀 일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업종이 오늘 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굴삭기 업체들의 주가 좋고요.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기아가 좀 오르면서 좋은 모습이고 사료주들도 좀 좋은 출발 보였고 2차 전지 셀 업체도 그 지금 SK 이노베이션 좀 빠지지만 LG엔솔이 오르면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회사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환율 하락 수혜주로 불리는 뭐 일부 음식료 업체들도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환율은 올라가니까 이게 뭐 환율 하락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 또 농심이 40만 원 지금 이제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라면 회사들 중에서 이제 또 요즘에 농심 주가가 상당히 좋은 아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인데 네. 음식료는 전형적으로 이제 내수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성장 산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음식료가 좋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예, 있죠. 버텨주니까 네. 필수 소비재잖아. 아까 네네. 우라가미 구미호 얘기했듯 필수 소비자가 좋은데, 이게 해외 쪽에서 성장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라면 수출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농심. 아니 농심뿐만 아니라 네. 불당면도 그렇고 네, 라면 수출이. 근데 라면을 한번 뭐 외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그 도저히 끊을 수는 네, 없거든. 그거는 안 돼요. 네, 그건 한 뭐, 번 먹은 사람은 없잖아. 음, 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나도. 네, 라면은 어. 그거 뭐 무슨 라면이 됐든 간에 네. 한 두 번만 먹으면 네. 왠지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차피 그분들. 이번 인생은 라면과 함께 해야 돼. 네, 아주 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득해서 못 먹지 않으냐. 아니, 그러니까 일본 라면 있잖아. 일본은 왜 그 라면이? 아니 그건 안 돼. 아, 그거는 한 번 네. 먹고도 그냥 아니, 버티겠더라고. 바로 끊어요, 그거는. 그지? 네, 일단 일본 우동 한 번만 먹어도 되잖아. 우동도 뭐 그렇게 약하죠. 근데 일단 그 유탕면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이제 유탕면이죠, 유탕면. 아. 면이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맛이 응. 그 일본의 생면이나 뭐 우동면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고 막 쫄깃쫄깃하고 와 너무 맛있으니까. 정프로. 예? 그런 걸로 다음 주까지 버틸라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빠지면 바로 킥아웃이야. 아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총 풀어오고 지금 며칠째 하지 2주째 지금. 코스닥 10% 빠졌어. 네,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왜 나한테 그래요? 영희자니까 아닌데. 아닌데. 아니면 정프로니 잘못은 아니고요. 자 그렇게 라면.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 특히 라면 쪽이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들 업종까지 좀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하락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역시도 도시가스 업종이 가장 안 좋죠. 안 좋은데 다만 이제 오늘은 하한가가 좀 풀리고 있어요. 아까 삼천리 서울가스 이쪽이 좀 풀리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조금 일부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회사들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중소형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료 기업이라든가 또 웹툰 관련주들도 약간의 좀 하락세를 오늘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라든가 통신 장비, 또 풍력, 태양광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매물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또 부진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주요 섹터들 하락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자동차, 라면 이쪽이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세 업종의 특징이 있어요. 다 미국향이 많아요. 예,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확실히 좀 실적도 잘 나오면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라면 논란이 좀 또 거세네요. 왜? 아니 일본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뭐 10배 이상 팔린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나? 일본이 1위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미국에서도 일본이 1위 하는 걸로 알거든요.
농심이 지금 2등인가 쫓아가고 있고. 안 되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의 제 이름은 기억 안 맛이, 나는데 맛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일본 라면 어. 아니 솔직히 뭐 내가 없는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 아니 일본 라면과 예를 들면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이 있다 뭐 네. 먹어요? 저는 진라면. 아니 근데 그런데 난 안성탕면. 그 지금 말씀하신 일본 라면이라는 게 그 라멘집 라면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컵라면 같은 거 말씀하시는 다 거예요? 마찬가지야. 일본 라면 닝닝하지. 아니,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아니 얘기하지 근데 마시고. 아니 근데 감정이 아니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근데 일본 라면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훨씬 더 우리보다 일찍 아마 진출을 해갖고 뭐 자리를 좀 아니, 잡아서 당연하죠. 뭐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라면을 일본에 수입해 온 거잖아. 그 맛이라는 것도 사실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익숙해진 맛이 또 있겠죠. 너무 이렇게. 예. 근데 우리 라면이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면 또 더 많이 팔리겠죠 나중에. 당연하죠. 예. 왜? 많이 약해졌다. 아니 뭐 이렇게 좀 자꾸 달래면서 방송을 해야 돼. 네. 자, 하여튼 라면 수출 잘 되고 있고요. 네, 10년 봅니다. 뭘요? 역전하는데 10년. 아 일본 라면 10년도 안 역전하는데. 걸릴 겁니다. 네, 10년 안에 저 세계 라면 시장에서 우리 K 라면이 네. J 라면을 역전 안 하면 제가 하차하겠습니다. 뭘 하죠? 막 날리죠 이제. 네. 하여튼 10년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충분하죠. 네. 맛이라는 게 또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친구가 또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라면 또 금방 먹고 싶거든요. 네. 자 시장 요 정도 보고 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이민재 이은상 연구원님이 그 원전 분야에서 한미협력 강화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를 썼는데요. 한국과 미국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 그러죠. SMR 여기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좀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SK랑 한송과 테라파워, 현대건설과 홀텍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출은행, 뉴스케일 이쪽이 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기존 협력 관계의 좀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좀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24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이라는 이제 기업하고 미국의 홀텍이 네. 29년 3월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첫 번째 SMR을 건설한다는 그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요 계약 통해서 최대 20기 정도 SMR 이 160이라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SMR 160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홀텍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160메가와트급 경수료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이나 극지 등에서 환경 제약 없이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 물론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러시아 거를 좀 그 원자로를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과 좀 SMR 건설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네. 또 여기에 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좀 SMR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우리 김프로님의 10년 발언이 굉장히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튀네요. 왜? 아니 다 저는 이제 반응이 아유 그만둔다는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네. 10년이나 하시려고요? 반응들이. 아니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조만간 하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저 하차합니다. 또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왜 또 왜 그러세요? 아, 진짜예요. 아, 뭐 이렇게 또 달래면서 방송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들다. 예, 여기서 여러분. 진심을 들켰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 저 댓글 빨리 다 아, 빨리 진짜. 삭제하시고 다시 올리세요. 여기 지금 뭐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건설 장비 쪽이 좋은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신한투자증권의 이동원 명지훈 연구원님이 건설 장비 지구촌 땅 까는 소리 뭐 이런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다는 얘기 같고요. 국내 건설 장비 3사 이제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사 매출이 4.7조, 영업이익이 6천억 나왔는데 이게 74% 증가한 금액이고 영업이익 기대치도 지금 상당히 잘 나왔고요. 뭐 현대인프라코어가 28%, 뭐 두산바켓이 56%나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이제 핵심은 어디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국이에요. 두산바켓도 미국에서 55%, 현대건설기가 84%, 오. HD 현대인프라코어 옛날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북미 유럽에서 35%. 원래 저게 중국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네, 중국인데. 원래 저거 다 중국 관련주거든. 네. 근데 싹 미국으로 또 가버렸네. 네. 대응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거는 쪽이 저기서 좀 안 만들어도 되나? 되나 보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중장비요? 저것도 광물 중장비는 보는 거 아니야? IRA는 아닌 거. 이 광물 이거 어디서 수입한 거야?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철강성 어디서 소입했냐고? 중장비. 에이, 설마요. 아니, 저런 거 정도는 뭐 괜찮겠지. 아니 그저 불사케에 들어가는 윤활유의 그 성분 이거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 미국. 예. 근데 그 미국 북미 쪽에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잘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 비중을 좀 높이면서 좋은 실적을 냈던 것 같고. 하긴 기업들도 뭐 중국 막혔다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그냥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다 접자 네, 이러지 그게 않을 아니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뭘 하잖아요. 그죠, 뭐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뭐래도 하니까. 예,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건 어쨌든 북미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뭐 리쇼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죠. 이제 이게 드디어 숫자로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투자, 신재생 인프라까지 겹쳤고, 그래서 뭐 가격 인상도 작년에 좀 있었고 올해도 아마 추가 판가 인상 있을 것 같고 또 비용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건설 장비 이 짙은 파란색 맨 위가 건설 장비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급격하게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비해서 확실히 굴착기가 좀 좋은 어떤 이제 가격 상승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건설 장비주를 분석하기가 너무 좀 어렵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단가는 명확한데 수량 데이터가 중국 외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품도 많고 이 굴착기만 해도 이 종류가 이렇게 1.7톤에서 125톤인데 이게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 있대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일일이 분석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 지역이 전 세계 다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만 봐도 됐었는데 너무나 이제 시장이 크니까 지금은 이제 중동, 아시아 뭐 이런 국가들까지 다 봐야 돼서 굉장히 좀 이게 이 지표 이 추적하기가 좀 쉽진 않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제품의 경쟁력 차이도 그렇게 아주 큰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투자자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자동차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굴착기를. 이게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더 좋다. 네.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시가총액이 사실 이제 글로벌 1위가 캐터필러고 그 다음에 농기계 1위가 존디어잖아요. 네. 여기가 시총이 각각 1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사 합쳐봐야 7.8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목도를 못 받는 거죠. 이게 네네. 시총이 크면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근데 그래도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자원 민족주의라 그래서 네. 이제 자원에 대한 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굴삭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말 되네. 네. 말 되네. 그걸 굴삭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지금 리튬을 발견하라 이거 아니야? 파야지, 그럼. 어? 어디야 도대체? 그래서 리튬 계속 파야 되는 거야. 리튬 파야 되죠. 어? 리튬 하나만 발견하면 뭐 그냥 어? 시가총액이 몇 배 되니까 그렇죠. 예. 리튬, 니켈, 니켈. 뭐, 예. 망간, 코발트, 예. 망간. 흑연. 많이 봐야죠. 예. 근데 그걸 결국 이제 굴착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투자가 증가하고 근데 있고. 우리나라는 왜 하나도 없을까? 뭐가요? 그런 것들이. 자원. 아, 자원이 아, 나 진짜 이러기도 진짜 어렵지 않냐? 어떻게 하나도 안 나냐? 그러니까 어디는 뭐 석유나 어디는 천연가스나 하물며 금도 없지, 은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땅이 아주 비옥해갖고 뭐 1년에 3-4번씩 농사되는 건 아니고 뭐야? 뭡니까 이게? 그러나 진짜 너무 신기해. 네, 그러게요. 한 번은 나올 것 자원이- 같은데 리튬 같은 거 안 나오나? 커피가 잘 되길 하나. 어? 저 포천 산정호수에 보니까 야 리튬이 확 묻혀 있다더라. 이런 거 없어? 호수에 나온대 호수.
그 염호. 염호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호수 안 차라리 지금부터 맛소금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 뿌려버려. 저 수원에 어디야 광교에 있는 염호를 만들자 우리가. 진짜. 안 된다. 아 안 돼. 너무 네. 너무 안 돼 우린. 자원 하나 정도만 딱 있어주면 그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설도 있어요 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니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자원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하나 정도는 나와줘도 그러니까 이걸로 자원으로 먹고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응. 하나 정도 이렇게 좀 나와주면 그건 참 고마울 텐데. 그죠? 반도체가 나오잖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미국 자동차 산업 호황 끝물이던 80년대 이후로는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50년 만에 투자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복구 수요,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로 실제 이제 건설 장비 수요가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에 전쟁 피해 복구 수요 때문에 조금 이게 이쪽 좀 수요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중동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고 중국 의존도를 좀 성공적으로 축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은 작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사우디 이런 쪽으로도 비중이 늘고 있고 뭐 제품 라인업이나 브랜드 인지도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주목은 많이 못 받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또 시총들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는 좀 계속 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네,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많이 나는 게 있다고. 뭐 미역이랑 고사리 많이 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고사리 장난 아니까 지금. 고사리 카나다 미국이 훨씬 많이 나요. 근데 그 안 먹을 뿐이야. 우리나라처럼 이게 풀 나는 거 모두 다 먹는 나라가 없고 바다에 있는 거 뭐 개불까지 먹잖아 우리. 빠가사리.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것도 안 나면. 개불 비싸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아, 잘 예. 이해 못하는 게 있더라고. 미역 있잖아 미역. 긴 미역 안 먹잖아요. 미역은 예. 미역은 미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고사리도 저기 한국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 고사리 따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린 미역도 종류를 막 나누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다 바다의 잡초인데 우리는 미역도 돌미역 무슨 미역 귀는 따로 또 먹고. 아이고. 우리는 또 있잖아. 횟집에 해초 횟집 있잖아. 있죠. 어? 네. 야, 그 톳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비싸. 중국 뭐 다 먹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린 어떻게 보면 더 먹어. 나물 나 우리나라처럼 나물 많은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없으니까 또 그렇게 다 먹어야죠. 예. 여튼 최진영 박사 그러잖아. 한반도 주변에 물고기들 너무 불쌍하대. 맞아. 한반도 주변의 물고기들 너무 불쌍해. 다 먹어 우리는. 아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매운탕 끓여. 크면 살 발라 먹어. 튀겨 먹어. 아이고야 오지 마라. 오래 살라면 오지만이래도 한반도 쪽은 안 좋아. 사람들이 독해. 예. 자, 아이고 이 리포트도 보니 시간이 벌써 9시 반이네요. 네, 다 봤습니다. 네. 예고 하나 좀 해볼까 예고? 예고 무슨 예고입니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네. 좀. 아, 예고는 좀 하나 해드려야지. 아유. 예. 뭐 이게? 아, You must check out. 저걸 김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임김이라고 해줘야지. 임 교수님 좋아하지. 김과 임이 뉴욕에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뉴욕 교포 여러분. 예? 예. 5월 11일 오후 4시 맨하탄. 네, 장소는 저 공지해드릴 텐데 예, 맨하탄에 아주 좋은 위치에 저희가 회의실을 딱 빌려가지고 근데 또 임 교수님 또 낯을 가리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너무 많은 분을 못 모셔요. 15분만 저희가 딱 모십니다. 아 15분 어떻게 모셔요? 저희 3프로 TV 그 커뮤니티에 가면 아, 거기 신청란이 있어요. 네. 이번에 노쇼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꼭 뭐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명록 교수의 그 지혜를 한번 현장에서 듣고 보고 싶으시다. 네. 이런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저희가
초대권을 발송해드리면은 5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 그리고 혹시 뭐 6시 넘어서까지 하면은 또 근처에 가서 또 아하. 예, 저희가 그 어디죠? 렉싱턴 스트리트, 렉싱턴. 렉싱턴? 어쨌든 그 뭐죠? 저기 뭐요? 예. 뭐 미국 안 가본 사람들 왜 센트럴 파크 사우스 그 주변에 있으니까. 센트럴 파크 사우스. 그러니까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네. 뉴욕에서 우리 이명록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과 네. 함께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겠군요.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신청하시는 거죠? 그럼 저거 보러 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까지 오실 필요는 혹시 없으시죠. 모르니까. 네. 뉴욕, 뉴저지에 계신 분들 혹은 네, 네. 맨하탄에 계신 분들 맨하탄에서 합니다. 저희가 맨하탄에서. 네. 네. 자, 많이들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염희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네. 한글로 합니다. 한국말로. 이뭐 체크아웃 이거 아니고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 없이. 네. 자, 그리고 참 오늘은 SML 그 류종훈 기자와 함께 그 기아차 그렇게 네. 실적 잘 나왔다는데 기아차와 현대차 얘기 좀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뵐 수 있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